네, 안녕하세요. 박혜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넓어지고 또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척추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척추 신경외과 안풍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입니다. 네, 이 척추라고 하면 우리 몸의 대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척추 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척추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 4년 통계로 보면은 뭐 200만 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고하는 기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좀 이 유병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4년 동안 뭐 보고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뭐 30% 내지 뭐 50% 정도 이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또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고령층이신 우리 환자분들이 더더욱 이제 그 건강 검진이라던가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들도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유병률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질환으로 생각해야 할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근육통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무슨 뭐 디스크나 뭐 협착이 있는 건지 이거를 제일 먼저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아세요. 본인의 상태를. 아, 내가 이거 단순 다쳤구나. 이거 삐끗해서 근육통이구나. 이거를 좀 처음엔 그렇게 느끼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를 다들 느끼시고 감지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린다면 일단 허리가 아프신 경우는 당연히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허리는 점점 안 아파지면서 나중에 다리,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엉치까지 내려갔다가 다음에는 다리로 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허리, 엉치만 아픈 거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종아리 쪽만 이렇게 당겨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 괜찮고 뭐 발바닥만 저리다거나 발바닥만 뭐 남의 살 같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만성으로 이제 좀 지나친 경우인데 그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 맨 아래쪽 3가지 써놓은 거는 요거는 좀 이제 안 좋은 경우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어졌다거나 특히 한쪽 다리가 얇아졌다는 거는 본인이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겠죠. 주변 가족분이 이제 걸어가는데 이상하다. 다리가 조금 한쪽이 더 얇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반복된 증상들이 3개월 이상 뭔가 지속된다면은 어서 검사를 빨리 해보시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잠시 잠깐 아픈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경우 뭐 탈출됐다, 뭐 파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때 뭐 허리뿐만 아니라 뭐 다리나 엉치 이런 데도 통증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터진 거다,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해서 오세요. 근데 실제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사실 이제 수술해서 들어가서 직접 봐야지 알지만 사진으로 봐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단계별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물렁뼈가 살짝 나와서 염증 있는 경우 요 단계가 있고 약간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돌출된 것까지는 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로 이제 원활하게 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 물렁뼈를 싸고 있는 섬유막이 찢어져서 이렇게 터져 나오거나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는 좀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단계별로 이렇게 제가 설명은 좀 드리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예. 터진 디스크, 나온 디스크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꼭 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디스크가 약간 수분이 많고 탄력 있는 물렁뼈는 나와서 신경을 눌러도 별로 안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딱딱하고 굳은 살 같은 이런 디스크는 조금만 눌려도 엄청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서 터졌다고 뭐 무조건 수술로 가지 마시고 예, 조금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 디스크가 파열됐다,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네. 무조건 다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비수술적 치료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 무조건 다는 아니고 수술 전에 걸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의 치료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척추 치료의 어떤 뭐 안전한 순서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좀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순서를 지켜서 이제 가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처음부터 수술로 가시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주사나 도수 치료로 전체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7, 80%가 이제 걸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 되면은 비수술 치료로 가는데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요즘 뭐 보편화된 많은 시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7, 80%가 걸러지는 거고 나머지 수술은 어떻게 보면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 5% 정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순서를 지켜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비수술적 치료로도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치료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비수술 치료가 사실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또 병원들마다는 어느 모 병원에서만 특화시켜서 하는 치료들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홍보나 이제 광고도 많이 나와 있고 이래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시지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입증되고 어떤 근거라던가 아니면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신 치료 중에 가장 보편화된 치료로 이제 풍선 확장술을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풍선이라는 게 이제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막혀있는 염증 찌꺼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국소 마취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혀있는 디스크나 협착 부위에 있는 염증 찌꺼기를 뚫어줘서 통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던 신경 통로를 이 풍선 확장술로 좀 넓혀줘서 그렇죠. 통로를 확보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이제 우리가 절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절개하지 않고 이 관을 어디로 넣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데 꼬리뼈 쪽에 이렇게 누구나 만져보면은 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문의 조금 위쪽으로 거기가 이제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국소 마취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장면들을 좀 보시면은 허리 쪽에서 이제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라는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막혀있는 길을 확인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저렇게 지금 풍선으로 부풀어 오르고 다시 쪼그라들고 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막힌 길을 좁아진 길을 또 들어가서 풍선으로 거기를 또 벌려주고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신경길,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 그 부위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신경길을 이제 터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환자분이 시술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느낌이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순환이 되는 걸 순환이 느끼시는 되는 걸까요? 거죠. 예, 막혀 있는 길이 이제 열리면서 사실 처음에는 시술대에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절절거리고 오신 분들이 무섭죠. 예, 왜냐면 통증 때문에도 네. 올라가기도 힘드시고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시술하면서 이제 나아지시는 그런 사진이고 제가 풍선을 벌리거나 길을 찾아 들어갈 때 자, 지금 풍선이 조금 벌려집니다. 길을 좀 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번, 5번 쪽 치료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 수면 마취가 아니고
환자분과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환자분들도 좀 덜 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마취 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고령인 환자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덜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 시술 자체가 워낙이 처음에 나온 게 고령 환자분들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고령이신 분들이 이제 수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고령이시면은 뭐가 위험하겠어요?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그쵸. 출혈이 많다거나 뭐 절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풍선 확장술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부분 마취, 예, 국소 마취라고 하죠. 몽운 주사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는데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절개가 없습니다. 예. 단 1cm라도 절개창이 있는 거는 이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중에 내시경 시술이다라고 이제 이게 표현을 이렇게 또 듣고 그게 이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내시경도 1cm 정도의 절개는 있고 들어가서 뼈에 구멍도 내고 하는 작업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런 거는 아니고 아예 절개가 없죠. 국소 마취만 해서 주사, 이 가느다란 관으로만 하는 거니까요. 출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할 일 없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질환 중에는 아스피린이라던가 플라빅스라던가 이런 거를 뭐 치과 치료만 해도 한 3일 정도 약 끊고 와라, 일주일 끊고 와라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술은 보통 그런 약도 안 괜찮나요? 끊고 합니다. 네. 물론 약 중에 쿠마딘이나 뭐 와파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좀 끊으셔야 되는 약도 드물게는 있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그냥 드시면서 그날 아침에 드시고 오셔도 이제 할 수 있는 치료고요. 고령이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 없이 뭐 해결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안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좀 통증이 개선됐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뭐 좋아진 사례를 예.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68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 통증과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이제 주소로 오셨습니다. 사진 보면은 이분은 다 있어요. 전방전이증도 있으시고 협착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근데 디스크도 한 마디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마디에 계시거든요. 예, 3, 4번, 4, 5번, 5, 6번 세 마디에 있습니다. 디스크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불편하시기도 하고 이게 딱 사진만 봐도 이게 오래된 병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뭐 어머님이 워낙에 잘 참기도 하시고 그냥 뭐 버티신 거죠. 뭐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거쳐서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또 버틸만 하니까 좀 버티신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든 상태로 이제 오신 거죠. 다른 병원에서 수술도 권유를 받으셨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방전이증이다,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병이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되게 안 좋겠구나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병마다의 병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에요. 전방전이증도 있지만 1단계였고 다행이네요. 예, 디스크도 세 마디에 있긴 하지만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협착증도 좀 초기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하기가 아까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이런 풍선확장술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시술 전후로 비교해 보면은 체열 검사상에서 시술 전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게 이제 빨간색 따뜻한 색깔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파란색 연두색이 안 좋은 거고요. 예,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다리 쪽으로 뭔가 막혀있던 신경이나 혈액순환의 흐름이 뚫리면서 저렇게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순환이 되면은 이 부종 부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 부종이요. 부종도 좋아지시고 예. 또 다리 근력이 또 약해지신 분들이 사실 이제 밑으로 혈류가 돌질 않다 보니까 근육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게 여러 가지를 맡고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허리 디스크 예. 진단을 좀 받으셨죠. 제가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두 마디에 있으세요. 원래 4번, 5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마디고, 그 윗마디 3, 4번도 좀 안 좋으셨습니다. 오른쪽 다리로 저리고 시린감이 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이제 받으셨었어요. 그때 이제 치료 효과를 좀 보신 분인데, 또 잘 지내시다가 또 한두 달 전부터 증세가 다시 좀 시작이 되신 거죠. 10년 전에는 이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약만 뿌려주는 이제 신경 성형술이 있었는데, 같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풍선이라는 그 툴이 이제 생기면서 네. 조금 다음 단계 이런 치료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신경 성형술로 효과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풍선 확장술이 좀 더 그런 업그레이드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치료 효과가 기대가 돼서 제가 이제 시술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 전후 이제 체열 검사 사진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제 파란색으로. 네, 예. 확연하게 차이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차가운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저 차가운 부분이 다 환자분이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근데 치료 후 사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 가벼워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몸도 마음도.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치료만으로는 100% 완치는 안 돼요. 예. 아까 이제 다리 붓기도 말씀하셨지만, 치료는 막혀있는 신경의 흐름을 뚫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잘 유지가 되도록 운동을 이제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까지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완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관리라던가 운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이제 보호자분의 어떤 좀 서포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발병 전에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치료를 한 후에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린 이 사례들은요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개인의 뭐 환자분의 나이, 통증 정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착이 또 여러 부위에서 발생된 경우가 또 지난 사례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도 어쨌든 풍선 확장술이 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풍선 확장술로 이제 여러 마디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7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협착이 있으셨어요. 여러 마디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더라도 원래 한 마디를 이제 수술하면은 나사못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2마디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사못이 6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사못 고정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수술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마취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 오셨었죠. 사진을 봤는데 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건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1.7mm 정도 되는 직경의 튜브인데 요게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도 안 들어갈 정도로 짓눌렸으면은 이 풍선 확장술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다음 단계 치료. 다음 단계. 수술이라든가 수술도 이제 부위마 치료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가끔은 풍선 확장술로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환자 보호자가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 풍선 확장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죠. 근데 이분도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좁기는 했지만 관이 들어갈 갭이 사진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였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치료 전후 이분도 이제 체열 검사를 보시면은 뭐 잘 됐죠. 파란색, 연두색, 차가운 색깔들이 저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100m 걸어가기도 힘드셔서 이제 2번, 3번 쉬었다 가시고 뭐 생활이 말이 아니죠. 이 그러게요. 정도로 이제 안 좋으시면은. 근데 이제 500m, 1km도 쭉 걸으시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제 코어 운동. 예,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 허리랑 골반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좀 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마취 부분도 그렇고요. 수술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분은 64세 이제 우리 어머님이신데 협착증 진단을 사실 받으셔서 이미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목 고정술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 예, 한마디 하셨으면은 이제 뭐 4개가 들어가거든요, 나사못이. 근데 나사목 고정술을 한 마디는 보통은 재발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부위가 어떻게 재발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다른 병원에서 이제 해서 오셨는데 이게 나사목 고정술도 이제 조금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냥 핀만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이제 다 제거해서 인조뼈를 대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후자가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핀만 고정을 했다 보니까 또 밀려 나온 거죠, 디스크가. 그래서 수술한 마디인데 또 재발을 했으니 다시 수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황당하시죠. 진짜 환자분들이. 큰 맘 먹고 수술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뭐 고생을 좀 하셨고 계속 또 이제 재발이 또 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문의가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서 막혀있는 길 뚫어주고 그리고 허리 근육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시술 전후 이제 방법을 보면은 시술 전에 체열 검사상에서 차가운 색이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상당히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분도 사실 뭐 수술 이후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고 저한테 오신 것도 한 6개월 정도 계속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뭐 그쪽 병원에서 수술을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름 그쪽 병원에서도 또 해결해 드린 또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마무리가 좀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그 마무리로 주변에 있는 염증 찌꺼기를 제거를 해줘서 후유증과 합병증을 이제 최소한으로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면 네네. 걷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지시게 되실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예. 심리적으로도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시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어디가 뭐 다쳤다거나 이렇게 뭐 기침 가래가 있다거나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아프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협착증 디스크는 이제 꾀병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분이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쉬운 병이고 네. 특히 과거에 뭐 등산도 엄청 3-4시간 열심히 하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완전히 집에 고립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병이다 보니까 예. 어르신들 중에 특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사느니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을 거고요. 그런 분들도 결국 정신과 약도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풍선 확장술이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수술이 있네요.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요, 역시나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통증 정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 시술 경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저희가 또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만나보죠.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올해 48세 여성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 통증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즘 들어 허리보다는 허벅지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허리 통증이 왔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디스크가 심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 협착증이 생긴 걸까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떤 예상이 됩니다. 디스크가 이제 심해졌을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48세시면은 협착증이 오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긴 하세요. 일단 50세 이상이고 보통 60세 이상에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앉아있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요 사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가 아프다가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려는 사인이 생기면은 요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결국 문제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딱 직감하셔야 돼요. 보통은 직감을 하십니다. 그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없으시죠, 요즘은. 근데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저희 의사들이 그냥 진료를 볼 때도 허리만 아파서 오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밖에 환자분들 많이 계시고 이러면은 이분은 빨리 약 드시고 물리치료부터 처방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엉치 다리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먼저 딱 하시면 이분 검사해 봐야 되겠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디스크를 놓치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앉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콜센터 특히 계속 이 모니터 앞을 떠날 수가 없는 분들, 또 장거리 대형 트럭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전방 주시하고 계속 앉아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디스크가 항상 생길 위험성이 있다 보니 1시간 정도 앉으셨으면 좀 일어나서 이 블루투스 마이크 끼시고요. 이제 콜센터 보통 이거 하시니까 일어나서 좀 걸으시면서 얘기하시고 제자리 걸음도 하시고 이런 예방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증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방법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다시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시청자 궁금증 또 살펴보겠습니다. 53세 남성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사 치료로 좀 호전이 되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통증이 사라지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게 벌써 기간이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3개월 이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이미 기간 넘으셨어요. 이거 묵혀놨다가 나중에 더 병도 커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제 비용도 더 많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희생도 많이 되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는. 근데 한 번 아픈 게 이제 1, 2주 갔다가 또 좋아지니까 이게 반복돼서 이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이런 이벤트들이 3, 4번 이상 된다. 검사해 보셔야 돼요. 검사해 보시고, 물론 제가 검사하고 시술하고 수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검사에서 확실히 진단받고 4번, 5번에 본인이 디스크가 있다 없다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확인을 해야 이거 심각하구나. 5년이나 10년 뒤에 이거 수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지금까지 하시던 여러 가지 술, 담배며 라이프 스타일이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사실 이게 방사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받아서 몸에 해댈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되셨다면 빨리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술로도 이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시술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풍선확장술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많이 보편화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풍선확장술을 한 번, 두 번, 막 세 번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받고 오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게 보면 알죠. 이게 어떻게든 수술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계속 그렇게 두시는 건데 그렇게 가시면은 안 되고요. 그 사이에 신경 변성이 오면은 나중에 신경을 풀어놔도 후유가 남기 때문에 뭔가 좀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하되 전신 마취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어떤 수술적 치료인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 분들이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뭐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이게 뭐냐면 신경이 뭔가에 눌렸는데 대부분의 협착증이 거기서 주범이 이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굳은 살이 배기면서 눌린 게 대부분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시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큰 수술을 받기 좀 두려우신 분들, 특히 허리에 뭐 나사못이라던가 뭐 인조뼈 뭐 이런 것들 몸 안에 보형물 들어가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특히 운동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예. 이 황색인대 제거술은 간단하게 인대만 터주고 근력 강화시켜줘서 낫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관리가 거죠? 중요하죠. 치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치료일수록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사목 고정술은 사실은 이 고정을 왜 하는 거냐면은 재발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술한 마디는 재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황색인대 제거술은 근육을 강화시켜서 재발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하는 큰 수술이 좀 두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어떤 수술적 치료인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 허리에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고 예. 뒤쪽에서 신경을 잡아주는 잔 근육과 잔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 베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이고 예. 뒤쪽에 노란색이 이제 인대인데요. 인대가 얇게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굳은 살이 배기면서 저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 누른 부분, 두꺼워진, 불필요하게 두꺼워진 굳은 살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인대를 제거하면은 작용을 하던 인대를 제거하니까 허리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지만 사실 저 부분은 불필요한 인대예요. 이미 두꺼워져서 불필요하게 굳은 살이 배긴 거기 때문에 인대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굳은 살 백에서 두꺼워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죠. 굳은 살만 제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미세 현미경, 현미경을 보면서 황색인대 부분 제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뭐 절개하는 큰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이시라면 이 황색인대 제거술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분은 이제 72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이제 협착을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뭐 다리가 엄청 저리시고 100m 걸어가는 것도 이제 힘드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산행을 정말 인생의 낙으로 정말 생각하시고 열심히 산행을 하셨는데 6개월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 6개월부터 어르신이 증상은 있었지만 사진 보니까 이건 6개월 전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예. 5년,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증상은 이렇게 나중에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저 그림 사진이 MRI인데 그 양쪽에 있는 MRI가 좀 달라요. 왼쪽에 있는 건 일반 MRI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엘로 MRI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는 신경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서 저 사진을 보고 아,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좀 운동하시고 약 드시고 좀 봅시다. 3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은 너무 힘드신 거죠. 예, 이거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만 이렇게 계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이럴 때는 추가 검사를 이제 합니다. 저 마이엘로 MR이라고 네. 신경의 흐름을 보는 MRI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MRI 상에서는 신경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엘로 MR 상에서는 거의 끊겨 있다시피 그러네요. 예, 흐르는 강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짓눌려서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요 황색인대 재거술을 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 전후 사진 MRI 보시면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위가 하얀색 길이 저렇게 좁아진 부위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완전히 크게 열렸죠. 확연히 다르네요. 확연히 다르죠. 예. 이게 거의 뭐 다른 사람 허리처럼. 그러게요. 예,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꼭 띄워서 수술 이후에 환자분한테 좀 보여드리는데 저게 어떻게 했냐면은 딱 15분 정도 걸렸고요, 시간. 오. 마취도 전신 마취 아니고 허리 아래로 부위 마취만 했고. 부위 맞죠? 네, 이 아버님도 입원 기간은 한 3박 4일 정도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니시고. 그럼 이렇게 좋아지실 경우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네, 주저하실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다음 사례는요? 네. 다음 사례 또 보여드리면 예. 이분은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협착증이 있는데 두 마디에 있으셨어요. 걷기가 힘드시고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된 것처럼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실 때도 이제 아드님이 이제 부축해서 들어오실 정도로 네.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제 앉으실 정도로 안 좋았죠. 근데 이분 보면은 이제 과거력이 있으세요. 예전에 고관절을 다치셔서 군인 시절에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군대 때 엄청 많이 다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고관절이 다치시니까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했는데 그걸로 허리에 이제 불균형이 오면서 협착증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나사못을 6개 정도 고정해가지고 수술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못 고정술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MRI 상에서는 디스크가 심하지도 않고 뼈가 많이 어긋난 전방전이증도 없는데 주범이 거의 95% 이상이 황색인대만 두꺼워져서 눌린 게 메인 주범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굳이 뼈를 크게 떼내고 하는 수술 말고 저 인대만 터져도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대 제거술을 했죠. 전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오른쪽 보시면 길이 이렇게 쫙 났죠. 네. 제가 고속도로를 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길을 예쁘게 내어드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게 표시를 딱 이제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길이 낮다는 사실을 우리 환자분들이 보시면 좋아도 하시지만 그거를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자마자 걷는 게 편안해지시고, 예, 가벼워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환자분의 나이나 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색인대 제거술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이것이 수술이냐 시술이냐 요거부터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만 열어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수술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수술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두려워하시는 게 전신 마취라던가
몸 안에 나사못을 박는다. 요거부터 생각하시거든요. 장애가 남는다던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취도 전신 마취 아니고 부위 마취로 하고 예. 수혈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크게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준비 안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보통은 이제 고정술하면은 피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뭐 수혈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고 한 마디 하는데 15분, 20분 요 정도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많이 짓눌린 거를 완전히 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이 황색인대 제거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신 분들도 예.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수술하신 분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5년 전에 엄청 옛날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좀 그때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 조금씩 안 좋아져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하셨는데 해결이 안 되셔서 이제 4번, 5번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나사목 고정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안정성이 인대만 터져도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분도 인대만 터주는 걸로 했고 마이엘로 MRI를 보니까 4번, 5번만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2, 3번도 좀 좁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마디가 좁아져 있어서 두 마디를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했죠. 전후 비교해서 보면은 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렇게 다 열렸죠. 그러네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면은 그래서 막혀 있는 신경의 흐름을 널널하게 열어놔서 핀 고정술을 하기 싫어했던 어르신인데 고정술 안 하고 그렇게 해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한두 달은 좋았는데 다시 좀 안 좋아지셨던 사례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수술이 조금 불완전한 거였는지 어쨌든 뒤쪽에 있는 인대가 다시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렸어요. 너무 짧은 기간 내로. 네. 그래서 다리로 이제 쩌릿쩌릿 통증도 있고 신경 차단술도 하고 또 시술도 했는데 해결이 계속 안 되신 사례죠. 이분은 이제 제약회사 쪽에 또 본인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는 의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도 이미 다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네.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오셔서 인대 제거술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저렇게 좁아진 하얀색 길이 거의 좁아진 요 부위를 저렇게 넓혀드린 겁니다. 보통 한 번 수술한 마디는 재수술할 때는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재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황색인대만 제거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경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협착이 엄청 심하셨어요. 자, 한 마디 고정하는데 나사못이 4개인데 네. 세 마디는 6개고 두 마디는 6개고 세 마디는 8개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수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사목 고정술 안 하고 황색인대 제거만 했죠. 그래서 전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세 마디가 저렇게 크게 열려서 막혀있던 부분이 이제 쭉 열려서 열어놨죠. 그래서 환자분이 즐기시던 운동이라던가 등산이라던가 스포츠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비교적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네. 여러 부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까 한 마디 하는데 한 15분, 2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마디면은 1시간 정도는 보셔야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물론 마취 깨고 풀리는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집도하는 시간은 한 50분, 60분 요 정도면은 3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죠? 아, 이분은 제가 왜 이 사례를 보여드리냐면은 나사못 고정술이 결국은 필요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또 4마디시네요. 네, 이분은 4마디니까 더 심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수술 규모를 줄이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나사못 고정술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마디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4마디를 다 고정하려면 나사못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0개가 들어가면 또 허리를 로봇 허리처럼 이제 거의 못 움직이시니까.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제일 심한 마디 한 마디는 제가 고정술을 했고 나머지는 인대만 터져도 많이 좋아질 게 기대가 됐기 때문에 고정술과 다른 마디는 인대 제거술을 같이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같이도 할 수 있군요. 네, 하면서 같이 하면 되죠. 밑에는 고정술하고 예. 위에는 인대만 터주고. 그래서 전후 사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저렇게 4마디가 좁아져 있던 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쫙 열렸죠. 예. 그러네요. 근데 핀이 지금 안 보일 텐데 옆으로 박혀서 안 보이는 건데 맨 아랫마디는 제가 고정수로 한 마디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확실히 열어주고 윗마디들도 다 이렇게 인대 제거술로 널널하게 이렇게 풀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 거의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잠깐 앞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좀 부담이나 혹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긴 하지만 수술은 수술이다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 무조건 안전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수술 전 검사상에서 저희가 피 검사라던가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수술 중에 있을 수 있는 심장의 어떤 기능, 심초음파라던가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하죠. 그래서 안전성을 평가해서 고위험도인 경우는 수술을 못 하고 중등도 이하의 위험도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적 치료, 시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꼼꼼한 진단 검사가 다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척추 질환 치료할 때 분명히 부작용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네네. 주의사항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일단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만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가끔 보면 비수술을 너무 고집을 하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비수술만 하는 거예요. 좋다는 비수술 치료만.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고 싶으신 그쵸, 마음인 거죠. 그쵸. 예. 예,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돌다 오셔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빨리 했으면 지금쯤 이미 좋아지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2, 3년을 고생하시다가 네. 온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오히려 더 늦춰져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거는 수술도 눌린 거를 풀어주는 게 다지 네. 눌린 거는 알아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눌려 있으면은 인대를 터줘도 이게 잘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수술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본인이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를 분명히 좀 이해를 주치의와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곳 이상에서 진료 소견을 들으셔서 좀 비교를 하시되 제가 꼭 우리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수술만 하는 병원은 비수술을 권유하겠네요. 아무래도 비수술을 권할 수밖에. 수술만 하는 기관에서는 뭐 비수술을 약간은 터부시 여기거나 뭐 그냥 뭐
딴 데 가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비수술과 수술을 둘 다 이제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피셔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을 좀 그렇게 좀 모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이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척추 질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척추 질환이라는 게 고령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네. 노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생겨나는 질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조금 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항상 뭐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원장님 바쁘신데 원장님 운동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또 오래 앉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수술할 때 자세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부끄러운 경우가 있지만 나이로 따졌을 때 45세를 기준으로 해서 45세 전은 조금 다치거나 좀 인대나 근육이 약해져도 알아서 재생이 됩니다. 회복률이 좋은데 예.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한 번 다치거나 한 번 약해진 인대는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못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조금 강도가 높은 근력 강화 운동들 그리고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또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네, 젊은 분들이 요즘 예. 스포츠 손상 많이 받아서 오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굳이 권해드리는 운동은 일단은 피트니스가 제일 사실은 안전하죠. 네, 본인의 몸무게에 맞춰서 중량을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들이 좋고, 필라테스도 이제 권해드리는데, 한쪽 방향으로 스윙하는 운동들을 좋아라 하시죠. 골프, 뭐 아무래도. 테니스 이런 게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프로 골퍼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연습도 연습이지만 본인의 그 코어 운동이라든가 기초 운동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피트니스를 하면서 골프를 어떤 레저로 즐기면은 좋은데 이거는 뭐 이렇게 라운딩만 나가시고 뭐 연습장만 다니시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망가지죠. 허리 그렇겠네요. 망가지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코어와 기초 체력, 기초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생활에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신경외과 안봉기 원장과 함께요, 이 척추질환 원인과 증상별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하니까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